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 건축 현장 안전 시공 향상 추진, 우리 건축허가과시죠? 지금 이제 안전관리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이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나요, 혹시 우리 시에서 건축 현장에 관해 가지고? CSI에 네. 사고가 나면 입력을 하게 돼 있어서 네. 나와 있습니다. 총 몇 건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개별적인 수치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지금 올해 보시면은 뭐 안전 점검도 계획되어 있고 관계자 교육 간담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을 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이제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에서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특히나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관해서도 지금 아직 뭐 결론은 안 났지만 어쨌든 그 작은 사업장 안에서도 그 안전에 대한 이제 그 강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번 달만 이제 새해가 들어왔는데 이번 달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 시에서 그 사건이 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로 한 분이 이제 사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 그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도 지금 한 분께서 또 사고로 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 점검이 지금 추진을 하시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뭐 당부 말씀이시면 어쨌든 뭐 업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작년에 제가 그래서 수치를 물어봤던 게 뭐 이게 사실 그 통계 뭐 숫자상으로 이렇게 줄이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적어도 좀 그런 우리가 시에서 그 추진하는 안전 그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획기적인 그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그 점검 관련해서 간담회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하실 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주택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 지원이고요. 이제 뭐 여기에도 이제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은 최근 3개년 공동주택관리 민원 관련해서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년도 478건, 22년도 693건,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764건으로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구도 급증하고 그리고 공동체 신규 아파트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원이 좀 급증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민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을 뭐 드렸겠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니까 수동적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맞춤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스타팅 아파트, 이거는 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그 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지금까지 그 아파트가 많이 짓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신축 위주의 어떤 행정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이제 져 있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표에서 나왔지만은 민원이 상당히 지금 배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 원인들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아파트가 이제 신축 들어서 이제 입주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입대이나 이제 관리사무소 이제 하고 선관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단지들이 많아요.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보면은 입주 예정자 모임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먼저 이제 갈등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고 뭐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이제 아파트가 분쟁이 생기는 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렇던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입주된 아파트 그때 이제 보면은 선관이나 이제 뭐 동대표 입대 이제 그 관리사무소 이제 그 구성할 때 먼저 들어가서 주민 분쟁하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세팅 아파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 이제 보니까 주택가에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민원 사항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느낀 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이 아파트 간의 이제 그 주민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었는데 다행인 거는 올해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 나서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갈등, 주민 대 주민, 입주민 대 입주민의 갈등이 아니고 아파트와 입주민 간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이제 준공 나고 나면은 이제 그 하자 보수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뭐 1년 차부터 이제 증권도 끊어가지고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끊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결국은 이제 전혀 부분보다는 공용 부분 때문에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 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이런 걸 좀 제대로 안 해주고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결국은 소송 딱 들어가는 순간 시공사 쪽에서는 하자부터 손을 딱 떼어요. 결국은 이제 그냥 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저희는 웬만하면은 소송까지 안 가고 직접 시가 나서 가지고 좀 이렇게 시공사 쪽과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주민도 피해고 시공사도 피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에 있어서 올 한해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은 있는데요. 지금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시 지금 전세 사기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지금 현재 전세 사기 피해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시에서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 내에서 창구 운영하고 있고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시가 자체적으로도 할까 처음에 이거 생겼을 때 했는데 또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일단 접수는 다 하는 걸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접수를 받아서 이제 경기도에다 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이분이 전세 사기 피해가 있는 건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이제 전세 사기가 피해가 했을 때 보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접수된 건은 한 28건이 현재 접수돼 가지고 도에서 이제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맞습니다라고 했던 게 12건이 결정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금융 지원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 이렇게 이관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시에서 좀 더 나서서 이렇게 하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 이게 이제 각 시군에서 하려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보면 이게 보면은 너무 편차가 많다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세 사기 피해가 많냐 안 많냐 이런 거 결정하는 거를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뭐 좀 사실 우려했던 일이 결국엔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피해가 없다가 이제 거의 하반기부터 이렇게 조금씩 생겨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없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뭐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실 먼저는 이제 7월 달부터였었죠. 접수를 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뭐 부결 나고 뭐 그 뒤에 이제 처음으로 그 확인된 게 이제 9월 달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나 그때 당시에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질 않았나 아니면 저도 뭐 질의를 하고 나서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약간 후회 섞인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다른 시군들에 비해서 아무리 피해 규모가 좀 뭐 적은 편이고 뭐 늦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그 중대한 상황이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뭐 중앙 정부라던가 이제 광역 단체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 시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다가 이렇게 다시 했다고는 하지만 좀 더 그 종합적인 그 세부적인 그 대책 마련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고 저기 위원님 저기 제일 밑에 보면은 천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이게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 같이 시행됐던 거라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보증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것 때문에 대책이 좀 현재 지원 사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 피해자들 보면은 뭐 물론 거의 대부분들이 사회 초년생들 이제 청년분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이제 보시면 50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좀 청년 그 기준을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제 40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그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그 추진하시는 이제 계획하신 사업들 잘 진행하셔가지고요 우리 시 발전에 저희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업영 의원입니다. 우리 김준영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뭐 소화를 빨리 시키려면 말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평택시 지금 뭐 최종적으로 뭐 외국인 포함해서 63만 정도 된다고 해요 인구가. 63만 좀 넘습니다. 네, 63만 좀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삼성전자가 입주하면서 평택시 전체 그 도심이 많이 그 개발 쪽으로다가 변화를 하고 있고 뭐 북부, 서부, 남부 지역 우리 평택의 지역적으로 따지면 북부, 서부, 남부 지역을 일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많이 벅차시지 않으세요? 예,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반면에 또 민원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민원이. 그래도 뭐 우리 도시주택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 안전건설 교통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뭐 그런 민원 일까지 포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1월 초에 저희가 이제 아마 정부에서 그 3대 반도체 R&D 교육 도시로다가 발표를 했어요. 판교, 수원, 평택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준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전담 기구인 이제 미래도시 전략국에서 네. 예,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이제 5개년 단위로 다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지금 많은 변화를 또 이렇게 기본계획 변화를 변경을 좀 시켜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본 계획이 물론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예,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아마 또 그 우리 저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서 이제 컴패시트 조성 3.3만 호 그 기재 역세권 또 그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지금 정신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를 형성을 시키려면은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정부 사업은 저희가 빨리 적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평택시에서. 예, 이 이상은 뭐 뉴욕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그죠.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 아까 뭐 이은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데가 지제 세교 지구 거기 도시개발 그 사업 지구가 지금 뭐 원점으로 거의 돌아가다시피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 저희도 뭐 법적으로 또 뭐 우리 집행부에서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우리 저 도시개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 이제 조합 내부의 갈등이나 조합원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건 사실이고요. 의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보완합해서 조합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및 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행정 조치를 빨리 신속히 마무리해서 이제 사업이 정상화되는 게 가장 이제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행정 지원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 자꾸 비대위하고 이렇게 견제를 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진전이 없어요 사실. 서로 지금 법적인 다툼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지제역이 평택시 랜드마크로 해서 그 도시의 그 형성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천년에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건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 와서도 이제 조합 현재 개발 사업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측의 의견을 다 듣고 그 부분을 좀 조율하는 작업,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좀 대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쪽으로 해서 동삭지구 지금 준공이 끝났죠. 동삭지구.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산 영신지구 준공 떨어졌나요? 아직 안, 준공 단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신지구, 지제 세교지구 이렇게 4개 조합이 계속해서 연계해서 도시개발을 했는데 유독히 지제 세교지구만 시끄러워요 사실. 그래도 동작지구 물론 이제 나름대로 재선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들 부딪혔겠지만은 유심히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지구만 유심히 지금 시끄럽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을 평택시에서 연구를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저희 조합원들도 있어요 실제. 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법적인 사무다 보니까 법적으로다가 이제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 안에는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도시국제국장님이 한 임기가 한 5년 정도 남으셨으면 충분히 소화시킬 텐데 아직까지는 26년 12월 31일까지라요. 네. 거기에 이제 지하차도 개설이 있잖아요. 지제역세권 앞에 그게 1.2km인가 1.3km인가 길이가 그 정도 되는데 폭은 20m 정도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 공사 비용이 한 1,300억, 1,200억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이유는 교통의 흐름을 빨리 진화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입체화가 다 이제 도로 네. 입체화가 네. 이제 그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단속료가 아니고 연속료로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용역을 줄 때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은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33,000호의 그 도시 계획이 있고 또 그 R&D 사업 그것도 또 있고 해서 전체가 다 이게 좀 변화를 주는 입장인데 만에 하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지하차도를 개설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치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와요. 사실 송탄 산업단지 입구서부터 우리 저 어디야 그 여기 법원 사고를 지나서 어디죠? 거기 그쪽까지는 다 지하차도로 다 가야지만이 교통의 흐름을 빨리 그런 교통의 흐름을 빨리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런 공사비가 지금 뭐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부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은 아마 그쪽으로 다 통행하는 차량도 무시 못해요, 사실. 그래서 그 비용 어차피 각 조합의 인허가 조건으로다가 지분 체납에 대한 조건으로다가 그거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 예산을 다른 데로다가 이렇게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의견은 이제 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실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거하고 이거에 대한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거하고를 비교를 해서 교통영향 평가 내용이 변경이 돼야 그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임의대로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교평을 변경, 이제 여건이 변화됐다면 교평을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실시계획에 변경된 내용을 태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뭐 이렇게 바뀐 그런 교통영향 평가 내용이 접수돼서 진행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차피 변경 계획을 다시 잡으실 것 같으면은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고려 대상인데요. 주체가 그 영향평가서를 만드는 주체가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만들어서 이제 승인 기관은 이제 우리 시는 맞는데 제출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안전거들교통국의 영신지구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국비가 한 1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뭐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150억, 160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에서? 지금 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는 지금 그 배수펌프장 그 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제 배수펌프장 네. 사업을 추진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이게 공공주택 지구가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돼서 이쪽에 이제 국토부나 토지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좀 그런 시점은 아니고요. 이게 토지보상은 지금 이 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내에 이제 지구 지정이 되면은 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할 건지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제 시설 공사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토지 보상 협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33,000호에 대한 137만 평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전에 이 사업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 LH에서 이제 이 137만 평 공공주택 지구에 대해서 어떤 도시를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네. 저 구상 회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이제 그 계획고가 다 변동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자연재해 그 위험 지구 자체도 이제 변동이 좀 생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 올해 예산 본예산 올린 게 한 100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 제안자한테도 이런 그 사업 지구 내에 이런 공공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거를 통보를 했고요. 사업 그 제안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쪽에 전략 환경 그 영향 평가를 하면서 그 검토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137만 평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보류를 시켜야 되지 않나. 예산을 올려놨지만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시설 공사는 아마 안 들어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어떤 그 소통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내용은 지금 그 저희 과나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도 다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서요.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좀 사업을 천천히 추진하게끔 서로 그 소통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평택 1구역 그 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그 평택 역세권 거기가 지금 상업지구로 바뀐 건가요? 아니, 종전에도 일반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전에 옛날부터 예, 예. 지금 몇 층? 50몇 층이 올라간다고요? 최고 40몇 층인가 50몇 층이 올라간다. 49층에서 한 동에 아마 60층 좀 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49층 뭐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장 노타리 주변에 인근 상가 거기는 뭐 공영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 개인주택이나 상가주택 뭐 이런 식이니까 일주권 전망권이 침해된다는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아, 그게 이제 방향이 일조가 되려면 이제 북쪽에 있어야 이제 일조권이 침해되는데 이게 동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실제 일조권 침해는 상업 지역에서 이제 해당은 안 되는데 네. 이제 영향은 아마 북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동측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일부 이제 일조가 좀 침해는 될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수인한도 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쪽이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일몰, 일출, 동쪽에서 일출이 돼서 서쪽으로다가 일몰이 되니까 예. 중진날 기준으로 4시간 이상 지면 이제 침해도 안 보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동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갈 때까지는 햇빛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영향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직 영향 평가는 아직 안 했고요. 이제 아직 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아직 안 했고요. 아니고 시장에 그거 그쪽이 다 이제 통복동 뭐 행정구역으로 다 통복동인데 통복동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재래시장 인사 다니고 그러면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여기 뭐 앞으로 암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길래. 약간 뭐 주변에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건축 허가과에서도 좀 관리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없으시네. 네.
어차피 건축 허가가 나야 주택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님. 네, 저기 일몰 아니 저 뭐야 그늘이 져서 뭐 뭐 도로가 녹질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의 단계부터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택에서 최고 높은 층이죠 현재. 네, 그게 들어오면은 최고 높은 층이고요. 근데 이제 고독에 네. 이미 50층 가까이 되는 게 이제 허가가 나간 바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롯데인베스가 거기에 34층인데 그거 들어올 때도 이제 업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 이제 제일 높은 게 15에서 18층이었어요. 근데 34층 들어온다고 뭐 주변이 뭐 교통이 엄청 밀린다 뭐 한다고 했는데 그 주거 용도는 그렇게 이제 첨도 시간대가 좀 나눠져 가지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 다중이 모이는 그런 집회 시설하고는 조금 좀 상황은 좀 다릅니다, 사실. 그때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생각한 것만큼 그런 우려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때.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사업 신청을 하면은 몇 탭에 이하죠? 이상이죠? 10만 평. 일단 도시개발 사업이나 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저희 30만 평방미터 이상 하는 거를 내부 10만 평. 하여튼 아니. 30만 평방미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예, 9만 평이 좀 넘죠. 예. 10만 평이 안 되는 거죠? 그만 한 1,500평. 포승 만호지구가 몇만 평이에요? 그것도 지구 단위 그 계획을 9만 1,500평이 안 되는데도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 계획상 상업용도였고 주거용도는 아닙니다. 상업용도였고 그 도시개발 사업하는 사유가 연유가 이제 평택항하고 연계돼서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 차원에서 하는 거고 구역계, 시설계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하고 구역계하고 정형화해서 안에 한 구역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평택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택시 내에서 지구 단위 계획의 허가를 받으려면은 어떤 사업에서는 몇만 평, 어떤 사업에서는 몇만 평 이게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제 일률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30만을 정해놓은 그런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면 이치에 따라 틀리다. 왜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이제 아파트는 입주가 됐는데 학교가 없으면은 애들이 3km, 4km를 통학을 해야 되는데 통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0만 이상은 돼야 하고 이 초등학교를 하나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30만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주변에 그런 기반 시설이 충분히 있고 구역계하고 이제 시설계로다가 정형화시켜서 인접필지하고 들어온다면 그거는 가능한 거죠. 근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규모가 적어도 평택시에서 인허가를 내릴 수가 있고 또 그 규모를 맞춰야 인허가가 나간다 이렇게 또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판단을 하지만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수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부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30만 원으로 만들어 놓은 취지를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이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다소 적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부합되는 거는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평택 그 일반 산업단지에 재생 그 계획이 있잖아요. 재생 계획 그 하고 있잖아요. 재생 시행 계획. 공업지역 네, 예, 예.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용도를 어떻게 전환시켜 주고 있는 거죠? 용도 공업 지역에서
그거는 현재 이거 용역을 통해서 네. 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아니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산업지식센터 건물 건축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송탄산업단지하고 세계산업단지에 예. 예, 그거는 일부 허용해 놨습니다. 허용해 나와서 이제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허가가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용도가 뭐로 바뀐 거냐고. 아, 그 용도 지역을 바꾼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보업지역에다가 산단 안에서 네. 그 지산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사항. 그러니까 산단 개발 계획이 그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장 인허가를 받으면은 그냥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산단 관리 계획에서 그저 지식사업센터가 가능하도록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교 산업단지가 사실 그 주변에 예전에 거기 산업단지 유치할 때는 주변에가 다 뭐 임야나 밭작물이나 뭐 논이나 뭐 이런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만만치 않아요. 세계동에 그 민원이. 근데 이제 그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런 게 이제 건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지 왜 저런 식으로다가 평택시에서 인허가를 내주냐 이제 그런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평택 그 세교산업 거기가 명칭이 평택산업단지예요. 평택세교산업단지예요. 평택산업단지죠. 예. 그 전체적으로 빙빙 둘러 다 완충녹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마트라는 데 아실 거예요. 입구 거기가 우리 건축학과님 잘 아시겠네. 거기가 지금 그 완충녹지 때문에 진출입로가 지금 부실하잖아요. 저쪽에 진입로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고 출구는 또 거기 일본국도 쪽으로 대로로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도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때 당시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완충녹지 부분은 지금 이제 산단기 변경해서 그렇죠. 그쪽 그 얼른 안쪽으로, 해결을 예, 해줘야지, 안쪽으로 그런 해서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 왜냐하면은 되고 있습니다. 더마트 쪽에서도 피해가 있겠지만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 그 대형마트의 출입로가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 그래서 그 주변에 또 그 주민들도 뭐 버스들이 그 안쪽으로 막 이렇게 해차를 하니까 또 안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 빌라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바로 뭐 해결 안 되겠어요? 지금 그 개별 민원 사항은 저 위원님께 별도로 좀 따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공단부지를 가지고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 뭐 공원부지에다 지하주차장 계획도 있고 교통 영향평가를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저쪽 완충녹지에서 동작 영신지구 쪽으로 도로가 또 하나 나야 될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계획 아직 안 잡으셨죠? 예,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얼른 접목을 시켜서 주변에 민원을 좀 이렇게 잦아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하여튼 주변과 네. 도로 연계망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제역 쪽으로 지제역 앞에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바로 그 방음벽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기본 상식상 완충녹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뚝을 쌓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녹지가 왜 필요했냐면은 소음에 대한 방지 효과도 있고 뭐 비산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
공원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완충녹지인데 거기가 방음벽이 바깥으로다가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완충녹지가 완전히 방음벽에 가려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제세교 지구내 1호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이제 그 지제세교 도시개발 사업 그 환경이행 평가를 진행하면서 예안 평가 이행상이 포함돼서 지금 이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 이제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이제 그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제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에 포함해서 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말을 할까요? 지금 이제 그 설치 위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그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지금 현재 이제 설치 위치 자체를 뭐 철거해서 재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도 내로 포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로다가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지금 다 완공해놓고 뭐 완충녹지 부지는 지금 더샵에서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 그 주민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거기 평수가 꽤 커요, 면적이 한 5,000평 되죠. 예, 폭언이 10m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한 5,000평의 공유지를 아파트에서 다 끌어안고 있다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은 거기 들어가서 거기 뭐 공원에 잠깐 뭐 앉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경비분들이 다 차단시켜 놓는데. 또 한 가지 그 아파트 내에 도로, 그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그 내용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 그거 돼 있더라고.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갔어야 되는데 단지 내 도로로다가 이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는 외부인들이 그 도로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이런 부분이 진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도로를 차단기를 설치해놓고 막냐. 아파트에서는 안정상 외부 차량은 통제를 한다. 참 저나 우리 이윤아 의원 계시지만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사실. 누구 편을 근데 들어줄 수가 의원님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이제 설령 이제 많지는 않죠.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빛성형 아파트도 그렇게 돼 있고요. 벽산 아파트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많습니다. 이제 통행은 되는데 단지 아파트 단지 내기 때문에 거기로다가 차량이 다니기에는 해놓긴 좀 어려워요. 여기 사고 났을 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제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자연불악 분들은 도로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터널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통과하면 거기 터널이 다시 보면 국도 밑에 터널 권리 진입로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7개동 불악의 진입로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옛날 자연불악 진입로가 없어진 거예요.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 보상을 누구한테 청구를 하냐고 그분들이. 그 옆에 지대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터널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 다 계단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지 몸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그 길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용역이 되고 준공이 됐다는 얘기야. 평택시 도시계획 도시개발이. 그래서 뭐 오늘은 우리 도시주택국에 올해 그 사업계획 업무 보고 시간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그런 주변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어느 사업지구든지 간에 그런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일동의 그 도시계획도로를 다 해제를 시켰어요. 장기 미집행도로를 해가지고 그 내용은 아시나요? 이 상리하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뭐 용역비 들여가지고 용역 다 발주해서 뭐 5년간 10년간 계획 다 세워가지고 결국은 몇 개를 폐지시켰냐면 9개를 폐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일동 분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들이 왜 딱 하냐면은 앞에 그 모든 그 논밭이 브레이트 사업지구로 수용돼 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분들이 원해서 시에서 수용한 건 아니에요, 사실. 물론 이제 일부는 원했겠지만은. 그러면 농사에 전념했던 분들은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입. 그럼 예를 들어서 농토가 들어가서 보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0평을 받았어. 평당 뭐 170, 뭐 120, 뭐 7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받았는데 1000평 보상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100평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시계획도로만 해줬어도 원룸이나 뭐 상가를 줘서 세례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다 막아놨어. 이런 부분이 참 평택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2030, 2035, 2040 계획서를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놓으면 뭐했냐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저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송출하고 어떻게 협의 좀 하셨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도일동 쪽에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을 네. 시에서 이제 그 해제를 했던 그 예. 노선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저 장기 미집행 시설이 이제 전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고 이 실효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효를 그 20년이 지나서 실효됐던 시설에 대해서는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시 시설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행 계획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작은 집행 계획이 수립이 돼야 이제 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지역에도 그 해제된 시설 중에 꼭 필요한 노선이 있으면은 이제 그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민들 그 생활에 꼭 필요한 도로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재정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실무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소장님 분들이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나 민원 문제나 또 요구 사항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메모를 하시겠죠.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인사이동이 돼. 뭐 팀장님이 바뀌든 과장님이 바뀌든 국장님이 바뀌면은 이걸 뒤에서 누가 또 챙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예산 문제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투입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으로다가 그냥 누락되고 마는 거야. 그게. 건축학과 그 고덕에 아까 김산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에 왜 오피스텔 부실공사 그 한번 제보 제가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안전 검사 한번 실행했습니까? 네, 그건 이제 그 관련해서 다 기술적인 검토
그 감리자 통해서 다 받고 그래서 지금 사용 승인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도 그 개발행위 팀 있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과 내에 개발행위 팀. 개발행위를 위해서 이제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복토를 해가지고 본인 경계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복토를 뭐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토양이 눌리고 뭐 눈비에 실리고 하다 보니까 경계를 넘어와요. 다시 흘러내려가지고. 그러면 보통 뭐 50cm 이상 1m 이렇게 복토하는 데는 토양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뭐 보강토 쌓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뭐 요즘에 뭐 제트매트 같은 것도 싼 거 많고 그런데 그런 게 인허가를 받을 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한 거야 그게. 길로다가 막 흘러내리니까는. 보니까 뭐 과장님도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것 같지만 경계에서 보통 뭐 30cm 이상 흙이 흘러져 내려와 가지고 도로가 좁아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바로바로 조치해서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뭐 공사 기한까지 기다리면 안 돼 그거는. 뭐 이 지역분이나 A직 지역분이나 관여하지 않고 원상복구 시키는데 그거 뭐 포크레인 하루나 반나절 값 3, 40만 원이면 해결되는 건데 그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 감독이 좀 저주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한테 항상 그 교육을 좀 시켜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그 공동주택이나 빌라 연립이나 이제 노후주택에 사실 예전에 그 건축이 된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5층 정도 되더라도 뭐 1, 2, 3층, 5층 1층부터 5층이나 1층부터 3층까지나 뭐 그런데 그런 그 공동주택이나 빌라나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다 열악한 분들이 사시거든. 뭐 돈이 형편이 어렵고 뭐또 신체 조건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사시는데 평택시의 개선 사업으로 다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그 좀 조례를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 기존에 있는데도 상당히 이제 관리가 지금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신설하려고 한다면 이제 뭐 비용도 비용인데 이제 법적인 사항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새로운 증축 같은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그것도 검토해야 되겠지만은 법적 사항까지 돼가지고 어떤 아파트는 될 수도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네, 그 용역 그 똑똑한 업체에다 용역 한번 발주해 보셔봐요 그거.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공동주택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5층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립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내부 연한 그러니까 노후도 같은 게 아마 꽤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될 수 있는 데가 있을 테고 이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보고 자료도 있는데 이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번 같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검토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요양보호사들인데 이런 분들도 환자들 그 치유하러 다니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시민들도 어디 뭐 외출할 때거나 뭐 할 때 보면은 뭐 계단을 오르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여유만 있으면 뭐 신규 아파트 뭐 몇 억짜리 뭐 5억 10억짜리 그런 아파트 들어가서 하시겠지만은 평택시에 거의 뭐 한 7, 80%는 어려운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거는 아실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을 한번 평택시에서 뭐 타 시군을 떠나서 뭐 전국 뭐 이런 도시를 떠나서 우리 평택시에서 우선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평택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또 노약자를 위한 사업으로다가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좀 보고 좀 드리고 상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 가지 빼먹었네. 이 내리지구 이 관광 호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도시 계획과장님. 네, 지금 이제 그 작년부터 이제 그 착공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착공계에서 이제 착공 처리까지는 돼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건설 경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지금 그 사업성 검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그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그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충분히 뭐 그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좀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반 시설로 뭐 상하수도나 뭐 상수관, 뭐 하수관 뭐 이런 거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이쪽까지? 그거는 이제 그 상하수도는 별도 협약을 해서 그 저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이제 그 협약을 해서 저 인입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아직 있습니다. 시작을 안 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예, 저희 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좀 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이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저희 평택시 뭐 한 59만 1,022명 작년 12월 기준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포함해만 한 63만 정도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100만 특례 도시를 지향하면서 이 여러 가지 개발 상황이 곳곳에서 좀 일어나는 이 와중에 이 관련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 계획부터 시작해서 개발, 그다음 이제 주택 같은 경우가 저희 이제 이 부서 예산만 봐도 거의 한 381억 정도인데 이제 뭐 그 주거급여가 한 290억, 80억 정도 돼가지고 뭐 예산이 워낙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도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은 이제 아까 손하명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완충 녹지나 뭐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이건 결론은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처음에 개발 단계에 도시 개발을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계위에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도계위에 거치게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대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다 결정을 할 텐데 그럼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교수님 비롯해 가지고 전문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정도의 배치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경우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거를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놓쳐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하실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뭐든지 개발 계획이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의 소재에서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이런 심의위원회 자체가 전국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심의위원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는 일은 이런 거를 제대로 전문 공부를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왔으면은 그거를 짚어줘야지 못 짚어주고 그냥 만들어버리면은 공무원분들은 책임 회피되고 나중에 시민들은 피해가 있고 그 충분히 평면도에서도 그 저기 동 배치도만 빼도 충분히 그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내비뒀기 때문에 그 민간업자들은 최소한의 이 자기 면적을 확보를 더 가용한 면적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밀고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이 소음 방지 이런 거를 바깥으로 붙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면 이 법상이 의제나 간주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가 의제되면 그냥 다 간주해 버리니까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이 행정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 공법에서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그래도 이쪽에서 전문 지식을 많이 함양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더더욱 그거를 좀
잘 좀 이 올해 사업하실 때 이 나름대로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희 문제점 있는 거는 더더욱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좀 이 우리가 맨날 시민들 얘기는 탁상 행정이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잘 좀 이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